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자랄 교알못 한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양 물류라든지 해양 교통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해양 교통에 대한 정보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양교통 전문가를 모시고 해양교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한 분씩 인사할게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대섭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 빅데이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대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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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유나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같은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친하신가요? 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친합니다. 아, 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하면 도로 교통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해양교통은 조금 생소합니다. 해양교통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도로교통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자동차, 보행자, 도로, 운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해양교통은 배, 바다, 선장, 선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조선, 어선 이런 배들이 바다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해양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도로교통과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조금 오늘 그럼 자세히 이제 어떤 게 비슷하고 다른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우리나라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해양교통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교통의 여건은 어떤가요? 네, 대한민국에는 한 10만여 척의 선박이 등록돼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네, 이 네. 중에서 어선이 한 6만 5천 척 되고요. 그리고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같은 일반선이 약 8천 척, 그리고 수상레저기구가 약 3만 척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수상 레저 기구도 다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오늘 해양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먼저 교알못의 기본 실력 향상을 위해서 Yes or No부터 시작합니다. 네, Yes or No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여객선은 버스나 철도 같은 대중교통이다. 여객선이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Yes 가겠습니다. 네, 차장님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예스입니다. 네. 네, 보통 개인 차량이나 요트 같은 것들은 이제 개인교통,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성격을 지닌 버스나 철도 등이 대중교통이죠. 하지만 여객선은 2020년이 돼서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럼 작년에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네. 국가적으로 지원금이나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19년까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섬에 사시는 분들이 높은 운임에 오래된 배에 몸을 이제 싣고 돌아다니셨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바다에도 신호등이 있다. 사실 바다에서 신호등을 본 기억은 없지만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스 가겠습니다. 네, 차장님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예스입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바다에도 항로표지라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색깔, 빛, 소리, 전파 등을 이용한 항로표지들이 있는데요. 네. 등대 아시죠? 알죠. 네, 등대가 빛을 이용한 항로표지 중 하나고요. 그 외에도 부표, 이표 등이 있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것들 보고 저게 뭔가 했었는데 네. 다 신호등 중에 하나였군요. 도로교통과 해양교통은 육지와 바다라는 점이 다르고 또 자동차와 선박이라는 점이 다른데 그러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요? 네, 육상의 교통수단인 자동차나 기차 그리고 선박이 모두 이동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그런데 선박의 경우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특히 어선은 바다 위에 움직이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역에 머무르면서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까지도 그 조업을 하시는데요. 네. 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육상은 사람이 만든 길로 이동하는 수단이죠. 네. 근데 선박은 자연의 길이다 보니까 기상이라든지 조류, 조석, 그리고 수심 이런 환경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자랄 교알못.
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배는 정해진 길로 다닌다. 항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뱃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해진 길로 다닌다 예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요? 예, 뭐 이건 맞았다 틀렸다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네. 확실한 거는 배가 다니는 길이 정해진 해역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 네. 도로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객선이 항구에서 도착하는 섬까지 피해야 하는 곳, 거쳐야 하는 곳의 경로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탈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경로를 이탈했을 때는 그쪽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에 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쪽에 있는 뭐 양식장에 네. 스크류가 이제 말려가지고 뭐 부유물 감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동차도 가다가 이 도로를 이탈하면 사고가 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항로도 이탈하면은 그런 위험이 커지는 거군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해양에서도 사고 위험 알림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공단에서 개발을 했고요. 네.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사실 코로나 재난 문자 받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자체를 이동을 하면 해당 지자체의 재난 문자를 받아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육상에서도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급커브 구간이라든지 뭐 사망사고 발생 지점이라든지 그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표지판을 세워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를 해줄 수가 있는데 바다에는 표지판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위험을 어떻게 미리 사전에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위험 해역에 진입을 하면 핸드폰으로 위험 해역인 것을 알려주면 사고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의미와 정보가 담긴 사진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진 신 차장님이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사진인지 보여주세요. 네, 요거 바다에서 뭐 배 타고 계시는 사진인가요? 네. 제가 작년에 여객선 항로 조사차 그 여객선에 탑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장님께서 직접 선장실로 이제 오시라고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 이제 생애 처음으로 그 선장님들이 보는 바다를 이제 좀 보게 됐었습니다. 굉장히 그 여객선에 탑승했을 때와는 다르게 뷰가 또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좀 기억이 남아서 네.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흔치 않는 기회였나요? 예,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마치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바다에서도 안전운전. 자, 이어서 이번에는 노 차장님 사진 보여주세요. 네, 노 차장님 사진도 뭔가 선장님 거 찍은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여기가 이제 여객선 조타실인데요. 네. 저희 공단에서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외역 테스트 하러 갔을 때 조타실에서 선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선장님께서 꽤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네. 아주 그 츤데레 스타일로 저한테 노룩 패스로 귤을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배를 몰고 하시면 피곤하셔서 선장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무뚝뚝하시고 무서워 보이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이 많으신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선장실인 거죠? 되게 하기 힘드신 거를 경험했다고 올려주셨는데 되게 자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는 어렵지 않게 들어가가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해양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19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바다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해양교통 안전에 관련된 기술 개발과 함께 선박 검사, 국내 여객선의 운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빅데이터에 관한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죠. 빅데이터가 해양교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해양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다른 교통 분야에 비해서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데이터의 거래와 유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은 해양교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해양교통 사고와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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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